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 5일에 이어 엿새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 일본 등과 즉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협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11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에 또다시 무력 시위에 나선 데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VOA에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국 방어에 대한 주한 미군의 의지는 철통 같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1일 오전 7시 27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고 비행거리 700km 이상, 최대 고도 약 60km, 최대 속도는 극초음속 미사일 범주에 드는 마하 10 내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 일본 등 영내 동맹과 잇따라 협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잇따라 전화협의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또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긴밀한 미한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정세 안정이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나타내고 더 이상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도록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국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 정부는 11일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추정하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향후 정보 분석 내용을 토대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지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정보 수집과 분석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확인하며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준비태세 확립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행동이 일본과 영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정보 수집 결과를 토대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발사물의 성질은 더 연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 각국이 섣불리 규정하거나 과잉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각 유관국들이 언행을 신중히 하면서 쌍궤병진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협상 때도 종전선언 제안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북한에게 종전선언은 미한 동맹의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으로의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국방부 내 한반도 정책을 총괄했던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임기를 4개월 남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특별한 효용성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당시 종전선언 체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북한 측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한 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 없는 종전선언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가져올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I think from our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what we understand is an end of war declaration to them means that our alliance should be dramatically curtailed. U.S. forces should not b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o on and so forth. So I'm less concerned about the statement itself and more concerned about what North Korea thinks such a statement would mean in implementation.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행보는 전통적 외교 대신 도발을 활용해 관심을 끌려는 정치적 동기와 탄도미사일, 나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군사적 동기가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10월 스톡홀름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취했던 최대 압박 정책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started with maximum pressure was effective. I do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specifically the president himself, by going to leader meeting level before the full impact of maximum pressure perhaps was a bit hasty. So I think some return to something resembling maximum pressure and bringing as many countries aboard as possible.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한국 내 일각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면서 완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왜 필요한지 거듭 강조했습니다. I think pressure and continued sanctions is the appropriate approach. I think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It's not just the nuclear program. It's the very repugnant nature of the regime and the human rights crisis that is created by the DPRK communist government and the leader.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to keep sanctions in place: counterproliferation, non-proliferation, etc.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축소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직면한 위협에 맞는 강력한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면 합동 훈련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보건과 안전 여건이 허락될 경우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연합 훈련 규모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인권단체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소수계 인권 탄압 등을 규탄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청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미국과 한국 정부, 국제사회가 올림픽 개최 전에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들을 모두 한국으로 보내도록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맞아 중국 공산당의 반인도적 범죄와 탈북민 탄압을 알리는 국제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9일 VOA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제노사이드, 즉 대량 학살 올림픽과 같다며 화려한 올림픽 뒤엔
위구르족 대량 학살을 비롯해 티베트와 홍콩 민주화 탄압, 타이완 압박, 탈북 난민을 사지로 모는 잔인한 강제 북송 정책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Olympics are coming up. What we should be doing and agitating for right now is that every single North Korean refugee in prison, in detention in China, be allowed to come to South Korea right away before these Olympics. Because after these Olympics, everything's going to change. 숄티 의장은 그러면서 미국 등 여러 서방국들이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면서 전 세계 연대 단체 그리고 개인 활동가들과 함께 올림픽 중계방송 시청 거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calling on people instead of for the 14 days of the Olympics, instead of watching the Olympics, watch Winnie the Pooh, watch the documentary about Tiananmen Square, watch Crossing about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how they're treated by the Chinese. What we're going to be doing is encouraging people to turn off the Olympics, boycott the sponsors. 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한국 내 여러 북한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 압박 캠페인을 펼치면서 중국 대사관 앞 시위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이라든지 전면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운동이 들불처럼 퍼진다면 중국도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고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싸고 도는 일이 하루아침에 그치지는 않겠지만 좀 위축될 터이고 또 김정은도 언제까지나 이 봉쇄를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들은 중국 공산당의 소수의 인권 탄압은 물론 베이징 올림픽 공식 의복 제작을 위한 강제노동 동원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소극적 자세, 올림픽 후원업체들의 이윤 추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부인하고 IOC도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올림픽은 정치와 별개라며 비정부 기구 연대의 면담 요구를 최근 거부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IOC가 중국을 두둔하면서 인권 문제 논의마저 회피한다며 지난주 IOC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 등 언론들은 IOC가 높은 수익과 함께 중국이 올림픽의 재정적, 조직적 파트너란 이유 등으로 중국 비판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의 외교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미국 외교협회 CFR은 10일 발표한 2022 예방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재개해 한반도 위기를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위기 발생 가능성과 미국 국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 정도에 따라 위협을 3개 등급으로 분류했으며 북한은 두 항목 중 영향력 부분에서 높음으로 또 발생 가능성에서는 중간으로 평가되면서 위협이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두 항목 모두 높음으로 평가됐으며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높아 미국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거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들이 납치 피해를 당했던 현장을 피해자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45년 전 니가타시에서 북한 정권에 의해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당일 동선 등을 이번 주에 살펴볼 예정이며 하스이케 카오루 씨와 그의 부인 하스이케 유키코 씨가 44년 전 납치된 가시와자키 씨의 해변도 함께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일본 언론들은 이번 방문이 성사되면 11년 전 존 루스 당시 미국 대사가 처음으로 요코타 씨의 납치 현장을 방문한 이후 처음이며 하스이케 씨 납치 현장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일본 니카타현 가시와자키 씨의 사도시 시장은 주일 미국 대사관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